안녕하세요, 샤넬님들. 디올타로예요. 오늘도 디올타로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결혼에 관한 영상입니다. 정말 이전에 찍었던 영상과는 다르게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끝판왕적인 결혼을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성격, 연애 성향, 직업, 첫 만남과 첫 인상, 이미지, 외모 스타일,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 나이대,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 모습과 그리고 각종 궁합까지 정말 완전히 결혼 영상의 끝판왕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오늘도 정말 목이 나가라 목이 나가라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번호 올려드릴게요. 네,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 노란색 카드, 예쁜 여인이 그려져 있는 이 노란색 카드 퀸 오브 완즈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는 결혼 상대로서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도대체 나는 결혼 상대로서 어떨까요? 한번 볼게요. 우선 장점을 봅시다. 여러분들의 장점은요, 와, 너무 이미 뭐 결혼 상대자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느낌? 외모면 외모, 능력이면 능력, 그리고 어떤 안정감, 본인이 이제 이룩해낸 것들이 굉장히 스스로 많은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들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만큼 갖기가 어려운 상대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원한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상대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그럼 단점은 뭐죠? 단점은 워낙에 여러분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구애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여러분들은 솔직히 나는 너 별로 결혼 생각 없는데? 약간 별로 이렇게 결혼에 목을 매단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점은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날파리도 많이 꼬이고 나를 귀찮게 하는 인간들이 많아,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단점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많고 너무 괜찮다 보니까 너무 인간들이 많이 꼬이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단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대방의 성격이랑 연애 성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에요? 우선 기본적인 성격. 자, 이 상대방의 기본적인 성격은요, 와, 불도저 같은 면이 있다. 내가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불도저 같이 뭔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이고, 한 자리 하실 분, 이 사람의 성격은 이런데 과연 연애적인 성향은 어떨까요? 연애적인 성향. 이 사람은요, 본인이 좋아하면은 엄청 잘해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베품을 많이 해주긴 할 텐데요. 그러나 이분 자체는 그러니까 연애적인 어떤 스킬이나 어떤 능력치가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너무나 잘해줄 사람이지만
어떤 능력치 스킬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해줬는데 욕을 먹거나 여러분들한테 불만의 소리를 듣거나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는 하는데 연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는 능력치가 좀 모자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회피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능력치가 모자란 것과 회피형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회피형일 수도 있어요. 연애 성향이. 왜냐면은 자기가 되게 좋아해서 잘해줘 놓고서는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다가오지 못하고 뭐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거리감을 많이 둔 채 한 번씩 찔러보고 막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의 연애 성향은 솔직히 그렇게 좋진 않다. 그러니까 연애 미숙하거나 회피형이거나,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심적으로는 다 해주고 싶은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의 직업은 도대체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상대방의 직업을 좀 보여주세요. 직업. 굉장히 능력 있어 보였는데, 이 상대방의 직업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자유로운 직업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뭔가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자유로운 직업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뭐 연예인, 아니면 뭐 프리랜서, 아니면 뭐 저처럼 유튜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술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남성분이라면은 좀 여성성이 묻어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업은 본인의 약간 성향과 좀 반대인 것 같다. 그리고 되게 자유롭고 뭔가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재능을 뽐내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조금 직업적으로 불안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술가는 좀 안정적인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공하면은, 이름을 알리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그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는 그 분야가 예술 쪽인데, 좀 이분은 약간 좀 그런 쪽인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첫 인상과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의 첫 인상 좀 보여줘요. 첫 인상. 이 사람의 첫 인상은요, 처음에 되게 까칠하고 도도하대. 까칠하고 도도한데, 이제 막상 친해지면 엄청 잘해주고, 엄청, 쿵짝이 잘 맞고, 엄청 재밌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까칠해? 왜 이렇게 뭔가 도도해? 왜 이렇게 무뚝뚝해? 막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첫인상이고, 조금 대화를 나눠보면은 되게 이제 소통도 잘하고 상대방과 이제 쿵짝도 잘 맞추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의 뭐였죠? 첫인상과 첫 만남, 두 분의 모습, 첫 만남 모습 좀 볼게요. 두 분의 첫 만남 모습. 두 분은요, 아마 첫 만남 때 서로한테 관심을 많이 안 두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느낌이, 여러분들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어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이 사람을 만나고요. 이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기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을 때, 뭔가 이제 자기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거를 이렇게 한번 개발해보고 성장시켜보고자 할 때 두 분이 만나게 돼서 처음에는 서로한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그래서 두 분 다 흥미로운 거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곳에서, 새롭게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처음에는 서로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외모와 스타일은 어떤지, 괜찮은 외모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의 외모 좀 보여주세요. 외모. 이 사람의 외모는요, 그냥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 거라는데, 굉장히 성적인 매력이 많고요. 그리고 좀 어쩌면은 이제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좀 여성성이 있는, 그러니까 좀 아이돌 같이 생겼거나 좀 여성적인 그 매력을 풍기시는 분이고,
여튼간에 되게 성적인 매력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어서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와 되게 매력 있다, 와 되게 멋있다, 잘 예쁘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올 그런 운명적으로 끌림을 느낀다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굉장히 본능적인 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되실 거래요. 그럼 스타일 볼까? 이 사람의 스타일? 이 사람의 스타일은 뭐예요? 스타일은 제가 왜 웃었냐면은 은둔자가 스타일로 나왔어.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생긴 것보다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좀 조숙한 느낌을 풍긴다거나, 아니면은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솔직히. 왜냐면 은둔자는 그 사냐의 고수인데, 고수가 외모에 신경 씁니까? 맨날 그냥 이런 너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너적이라고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이런 거 둘러싸고 이제 사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스타일은 조금 본인이 갖고 있는 나이대보다는 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들 거라는 소리가 또 나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좀 약간 본인이 갖고 있는 나이대보다는 좀 성숙한 느낌을 많이 이렇게 풍기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대요. 좋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우아하고 뭔가 지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중후한 멋을 풍기고 이런 거. 좋게 말씀드리면은. 네,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든다고 합니다. 계속 느낌이, 여러분들은 그냥 이분의 어떤 외모랑 스타일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을 나이대는 도대체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 나이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나이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을 나이대는요, 여러분들이 좀 약간 나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완전 어릴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을 때 만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을 나이대는요, 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대 중후반에서 이제 40대? 그러니까 좀 늦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결혼 상대를. 그래서 늦은 나이대에 좀 만나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의 결혼생활 모습은 도대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 모습. 자, 어떤 카드로 볼까? 이걸로 한번 봅시다. 자, 두 사람의 결혼생활 모습. 자, 두 사람의 결혼 생활 모습은요, 우선은 여러분들이요, 이분과 결혼하게 되면은 굉장히 빛이 날 거라는 소리가 나와요. 빛이 나오고, 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좀 물심양면 많이 내조를 해준다거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거나 그러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두 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조금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조해 주려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자체가 너무 본인 위주로 이제 생활을 한다거나, 네가 다 맞춰야지, 네가 당연히 다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너무 과하게 일방적으로 맞춤을 요구한다거나 해서 조금 갈등이 생기고 싸울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특히 우리 1번 분 자체가 좀 너무 자기 입장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면서, 이 상대방을 좀 포용해주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두 분은 어쨌든 간에 속궁합도 장난 아니게 잘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이 결혼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쿵짝이 잘 맞다. 그러니까 좀 특히 속궁합이 장난 아니게 잘 맞다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결혼 생활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너무 우리 1번 분이 너무 본인만 그러니까 빛나려고 하면 안 된다. 너무 여러분들만 빛나려고 하다가는 상대방이랑 좀 싸울 수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궁합을 넘어갈게요. 겉궁합. 한번 두 분의 겉궁합, 속궁합, 동궁합 전체 한번 궁합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분의 겉궁합 한번 봅시다. 두 분의 겉궁합은 어때요? 두 분의 겉궁합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하면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은 두 분은 괜찮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궁합이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분의 결혼 생활 모습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좀 싸울 수 있다는 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을 한다면은, 그리고 서로가 좀 배려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준다면은 괜찮다. 겉궁합 괜찮아요. 이제 속궁합 봅시다, 이번에는. 자, 속궁합은 어떻게 나올지. 방금 결혼 생활에서 속궁합 되게 좋은 것처럼 나왔는데, 진짜 좋은지 한번 봅시다. 속궁합. 두 분의 속궁합. 느낌이, 예상외로 저는 이게 이 데빌 카드가 두 분의 결혼 생활 모습에서 이게 속궁합이라고 읽혀졌는데, 딱 지금 속궁합을 정말 파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많이 안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상대방 분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 보는 내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약간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이 결혼 상대방 분은 연하일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요. 왜냐면은 계속 지금 여러분들보다 뭔가 이렇게 낮은 단계의 인물로 자꾸 표현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소년이 나오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연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여성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그 상대방 분이 남자분일 확률이 높잖아요. 이거 남자 구독자님은 반대로 들어주세요. 자, 그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은 그 욕구가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연하라면은 한창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되게 본인이 느낄 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응해주지 않아서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쌓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속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서 풀거나, 뭔가 그래도 이게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모두가 인정하는 이제 속궁합, 그러니까 속궁합을 이제 할 수 있는 관계인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무시한다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거나 너무 갈등이 좀 있겠다 싶으면 상담을 꼭 받으세요. 두 분의 속궁합은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응하는 것 같지가 않아. 되게 많이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동궁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동궁합. 자, 과연 두 분의 동궁합은 좋을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동궁합은요, 여러분들은 동궁합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방적으로 경제권을 쥐고 흔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권을 쥐는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여러분들이 너무 좀 과하게 경제권을 휘두를 수도 있다라는 소리로 들려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상대방이 그걸 좀 용인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연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 너가 이제 연상이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좀 많이 과하게 경제권을 휘두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상대를 옥죄지 마세요. 옥죄지 마시고 좀 배려해주세요. 지금 저는 이거 타로 보는 내내 여러분들이 뭔가 너무 좀 일방적인 게 있어. 결혼 생활 중에. 그걸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상대를 배려해주고 좀 상대랑 동등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어. 노력을 하셔야 돼. 지금 동궁합도 여러분들이 너무 좀 과하게 휘두르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좀 너무 상대를 숨통을 조이지 말아라. 왜냐면은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저는 이 두 분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고양이고 이분이 쥐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쥐라고 해서 만만하다고 함부로 대하다가는 물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그 양가궁합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의 양가궁합은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아닌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 분의 집안이 좀 뭔가 원래부터 뭔가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이 되게 안 좋다? 아니면 끊어졌다라고 좀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가궁합이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 상대방 분 자체가 그러니까 부모님과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인연이 끊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결혼을 추진했을 때 그쪽 집안 이제 부모님께서 너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면은 뭐 인연 끊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약간 진짜 인연을 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괜찮다. 그러니까 잘 지내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 상대방 쪽 집안과 뭔가 인연이 끊어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미 끊겼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끊어지거나. 그래서 아마도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그러니까 본가랑 좀 교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쪽 집안과는 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잘 지낸다. 양가궁합은 뭐 끊어졌든 안 끊어졌든 오히려 끊어지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그 시월드가 없어지는 거잖아. 장서월드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좋아 보여요. 잘 지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결혼궁합 알아봤는데요. 이거 제너럴 영상이라서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은 제가 나오고요.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어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이 녹색 아름다운 여인 그림 나인 오브 펜타클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결혼 상대자로서 어떤지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결혼 상대자로서의 장점. 여러분들은 우선은 안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에 되게 좋은 사람, 안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은 진짜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과 끼가 많아서 여러분들과 그런 결혼을 꿈꾸는 이성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점은 그것도 느껴져. 그러니까 내가 사랑 하나만으로도 결혼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 이 동전에 그려진 글귀가 그거예요. 뭐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뭐 극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뭐 그런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결혼에 뛰어들 수 있는 어떤 배짱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자, 단점 볼까요? 단점? 단점은 여러분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좀 사랑 하나만 가지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그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오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사랑의 호르몬이 2, 3년 뒤에는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끝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혼도 사실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는 뭐 이제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가는 거다. 전우애로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점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성한테 좀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결혼 생활 중에.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힘들지만, 자꾸 이 사람이랑은 사랑이 끝난 것 같으니 다른 이성을 만나보고 싶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단점이 역시 한 가지의 원인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꾼은 맞지만 좀 그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퇴색되거나 흐려지면은 그 결혼 당사자한테 좀 올인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에 따라가려는 어떤 경향이 있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의 결혼 상대자분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파드릴게요. 먼저, 그 상대방의 성격과 연애 성향을 한번 볼게요. 그 상대방의 우선 기본적인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상대방의 기본적인 성격은요, 우선은 여러분들과 만약에 이분이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은, 베푸는 걸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남들한테 기본적으로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좀, 그니까, 어쩌면은 좀 호구소리 들을 수 있어. 이게 이제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는데, 하도 이제 주변에 잘 베풀고 다니다 보니, 좀, 그럴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 자체는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요. 성격 자체는. 그러니까 베푸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한 성격으로 보이는 거는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는 거, 한 동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좀, 어떤 거에 꽂히게 되면은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분투하는 사람으로 보여서,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분의 연애 성향을 좀 보여주세요. 이분의 연애 성향은, 제가 왜 웃었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좀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보다 자기가 위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러니까 좀 약간 가부장적인 느낌이 있어요. 여자분이라면 가모장적이겠죠. 자, 가부장적인 느낌이 있어서 조금 이제 자기 위주로 막 하려다가 이제 막 이분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애 성향 자체는, 그러니까 세심하게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공감해준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은 있고, 나중에 더 많이 친해진다면은 좀 친구처럼 만날 수 있는 사이라는 소리는 나오지만, 처음에는 이 상대방 분이 좀 약간 자기식대로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이렇게 연애를 하려다가, 이제 상대방들이 응해주지 않으니까 질에 상처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분은 조금 연애가 많이 미숙할 수 있고, 또 가부장적이고 가모장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연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의 직업은 도대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의 직업 좀 보여주세요. 이 상대방 분의 직업은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동이 많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이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좀 약간 이분은 직업적으로 성취를 굉장히 많이 이룩하신 분이다. 어쨌든지 간에 직업적인 성취를 많이 이루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분은 아마 제가 느껴지기에는 거의 뭐 한 회사의 대표 같다는 느낌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한 자리를 좀 하고 계시는 분,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 만약에 혹시 회사원이거나 그렇다면은, 회사원이라고 해도 뭔가가 이렇게 가만히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돌아다니시거나, 뭐 출장을 많이 가신다거나, 뭐 이런 직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직업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첫 인상과 첫 만남의 모습, 두 분의 첫 만남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사람의 첫 인상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첫 인상은요, 그냥 되게 편안하고 좋대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되게 편안하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람 좋고 뭐 이런 그러니까 되게 유쾌한 사람? 유쾌하고 대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많이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진짜 두 분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긴 할 건데 이게 미리 나온 것 같은데 두 분이 일을 하다가 만난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약간 좀 아니면 주변에 이제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모임을 갖다가 만나게 되는 느낌? 이런 느낌도 솔직히 많이 듭니다. 진짜 두 분의 첫 만남 모습 한번 볼까요? 첫 만남 모습 어떻게 만나시는지? 두 분의 첫 만남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시작했을 때 만나게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일을 새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취미를 새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뭔가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을 때 그거를 시작했을 때 만나게 된대. 일이든 취미든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 뭔가를 새로 시작했을 때 두 분이 만나게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는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목표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분한테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둘 수 있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처음 볼 때부터 좀 약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 사람 되게 괜찮다. 저 사람 뭐지? 이렇게 호기심 갖고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아마 어떤 같은 목적을 갖고 이제 어떤 모임을 했을 때 만나는 느낌. 그러니까 일이나 어떤 취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나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 같은 목적을 갖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외모와 스타일은 과연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외모 좀 보여주세요. 외모. 이번에 외모는 처음에 처음이 아니라 외모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남자일 경우에는요 굉장히 남성적인 피지컬 키도 크고 그리고 좀 약간 진짜 남성적인 느낌을 많이 풍기는 외모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좀 무뚝뚝해 보일 수 있대요. 근데 키도 굉장히 크시고 덩치도 좋으시고 진짜 누가 봐도 처음 봤을 때 어떤 여자가 봐도 흔들릴 수 있다. 남자 구독자님들은 반대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자분이라면은 진짜 정말 여자답고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그래서 모든 남자가 원하는 워너비 스타일의 그런 느낌을 많이 풍기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렐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외모 때문에. 와, 너무 괜찮은데? 이 사람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너무 남자답게 잘생긴 느낌인데? 이런 느낌을 확 받는데요. 자, 그러면은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스타일을 좀 보여줘. 스타일. 자, 이 사람의 기본적인 스타일은요. 여러분 스타일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모랑 어떤 피지컬이나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 어떤 옷 입는 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이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사귄다면은 내가 내 맘대로 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대요. 워낙 기본 자체는 탄탄하니까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타일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꿔줄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 나이대는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랑 도대체 언제쯤 만나서 결혼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요. 좀 결혼 자체를 늦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일찍 하시면은 상처를 많이 받으시거나 이혼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운이 좋지 않을 때 그 운을 타파하기 위해 결혼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혼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운들이 완전히 끝났을 때 대운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게 좋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나이대에 상관없이 본인이 굉장히 힘들고 누군가 있어줬으면 좋겠고 기대고 싶을 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하시면 반드시 이혼수가 따라와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하고 되게 본인의 운이 좋을 때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 모습은 도대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사람의 결혼 생활 모습은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좋은 부분과 조금 아쉬운 부분이 뒤섞여 있는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 결혼 생활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많은 생각이 들어요. 들고요. 그리고 두 분 자체가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되게 안정적이게 시작이 될 것이다. 좀 풍요롭게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약간 소통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좀 실망을 한다거나, 이 사람이랑 대화가 통하지 않아.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낫겠어.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이랑 너무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상 찾아보고 싶거든. 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결혼하기에 좋은 상대요 아니에요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감정이 끝나면은 자꾸 다른 이성을 만나려고 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진짜 결혼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상대방한테 너무 실망을 해서 다른 상대방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분과 좀 대화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과 다른 존재라는 걸 좀 인정해 주시고, 이 상대방을 원망한다거나 비난한다는 걸 좀 멈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다른 이성을 찾는 거는 솔직히 이게 좀 남들 시선도 그렇고 이 당사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분하고 대화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을 좀 많이 해결을 보셔야 돼요. 결혼 생활 중에. 그거를 대화 소통이 되지 않아. 그러면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다 다르면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 내가 이해해줘야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지 좀 그나마 순탄하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의 겉궁합, 속궁합, 동궁합, 양가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분의 겉궁합은 도대체 어떤지. 두 분의 겉궁합은요, 진짜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리고 확실히 여러분들이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혼 생활의 어떤 주도권을 우리 2번 부모님께서 이끌어가는 느낌인데, 그 이끌어가다가 이 상대방이랑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냥 여러분들은 내 마이웨이를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겉궁합은 되게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감싸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좀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잘 맞고 되게 풍요롭습니다. 그럼 속궁합 한번 볼게요. 속궁합 봅시다. 두 분의 속궁합은 괜찮아 보입니다. 아주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한테 이제 응해 주는데 사실 이 상대방의 욕구가 장난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들과 항상 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은 어쩌다 한 번씩 응해 주는 느낌이야. 그러나 속궁합은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뭔가 이 상대방과의 여러분들과의 욕구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상대방은 항상 하고 싶고 여러분들은 어쩌다 한 번 하고 싶고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좀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서로 조율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동궁합 좀 볼게요. 두 분의 동궁합은 어떤지. 자, 두 분의 동궁합은 어떻죠? 두 분의 동궁합 역시 괜찮아 보여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게 돈을 벌 것이고 또 두 분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도 돈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어쩌면은 두 분이 함께 어떤 거를 새로 시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소리도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동궁합도 나쁘지 않다. 지속적이게 안정적으로 돈은 들어올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가궁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양가궁합. 자, 양가궁합은요.
여러분들이 좀 많은 거를 바라게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저쪽에서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 이것도 해주지 않을까, 저것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충족이 안 되게 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거나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상대방 그 분과의 많은 걸 바라지 않으면은 어쨌든 두 분의 양가궁합은 괜찮다, 좋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양가궁합이다라고 보여서, 여러분들이 상대방 그 분과의 많은 걸 원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느낌이에요.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자, 이 영상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은 제가 나옵니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어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 자, 세 번째, 이 분홍색 예쁜 투 오브 허츠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야말로 결혼 상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자신도 좀 돌아봅시다. 우선 3번 분들이 결혼 상대로서 장점은 뭘까요? 장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장점은 굉장히 성적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장점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성적 매력이든 아니면 어떤 열정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정말 되게 열정적인 사람을 얻었어,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이성을 얻었어, 이런 어떤 생각을 들게 만든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갖고 있고 많은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다. 자, 그러면 단점은 뭔지. 단점은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상대방한테 좀 부담을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어떤 열정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어떤 그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거나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조금 힘들다, 내가 다루기가 어려워, 이런 좀 힘듦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은 되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결혼 상대자로서 아주 많은 매력을 갖고 있고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의 어떤 성격이랑 연애의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의 우선 기본적인 성격은 어떨까요? 이 상대방의 기본적인 성격은 굉장히 이분도 열정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사람들이랑 우선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열정을 잘 이렇게 뽐내는 사람.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축하를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자체가 어떤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성격 자체는 좀 좋을 확률이 높아요. 좀 이상적인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이상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격도 되게 좋아 보이고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치도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애 성향.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요, 우선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약간 이분이 갖고 있는 연애 성향적 문제는 뭐냐면요, 우선은 연애를 많이 못 해봤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내가 우리 3번을 위해서 모두 해주고 모두 해주고 모두 해주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연애를 잘 못할 확률이 높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너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대방한테 좀 많이 실망감을 안겨주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걸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방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 상대방 이분 자체가 그러니까 연애에 너무 무지해서 연애 어쩌면은 그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렇게도 읽혀요. 그러니까 연애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해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분 딴에는 자기식대로 생각을 해서 그게 약간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연애를 너무 못한다. 연애의 고자, 연애의 미수가 라는 느낌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은 도대체 뭘까요? 직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의 직업 봅시다. 이 사람의 직업은요, 너무 신기한 게 성격에 나왔던 식스 오브 완즈가 또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직업은 제가 봤을 때는요, 우선 사람 상대하는 직업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을 상대하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문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모니터만 보는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을 상대하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되게 친화력이 높고 막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많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사람도 많이 상대해야 될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런 직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원이라고 해도 진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직업 있잖아요. 그런 걸 가능성이 높고 사람을 상대해야 돼. 그럼 돈을 많이 번다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첫 인상과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의 첫 인상은 어떻죠? 이 사람의 첫 인상은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와, 내가 찾던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되게 알아가고 싶고 호기심을 들게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쏙 들 거라고 합니다. 첫인상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알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만나려고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든다. 그럼 두 분의 만남의 모습은 어떤지? 두 분 첫 만남의 모습. 자, 첫 만남의 모습은요, 우선은 이 상대방분이 완전 능력자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첫 만남의 두 분의 모습은 첫 만남부터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여요.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도 그랬듯이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한테 한눈에 반한다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본인의 재능과 능력을 뽐내는 자리에서 만난다는 느낌도 들어서 어쩌면 일적인 관계나 아니면 어떤 모임, 아니면 학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능력을 뽐낼 때 만나게 된다. 그리고 서로 너무 처음부터 서로 굉장히 호감 있고 좋아하게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외모 스타일은 어떤지, 어떤 외모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외모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외모는요,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준수해요. 나름 아주 괜찮은데, 근데 느낌은 스스로는 본인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느낌이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보다 연하 같다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본인의 외모보다 어려 보인다거나 동안이라거나. 근데 어쨌든 준수하고 어쨌든 되게 영한 느낌으로 읽히기 때문에 좀 진짜 되게 어려 보인다거나 여러분들보다 실제 연하다. 자, 그러면 이분의 스타일 볼게요. 스타일은 어때요? 이 사람의 스타일은 어쩔 때는 굉장히 괜찮은데 어쩔 때는
테러리스트래. 테러리스트, 패션 테러리스트인가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정말 괜찮다. 이거 완전 숨은 보석 아니야? 이건 정말 숨은 보석이야. 이렇게 괜찮다고 얘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얘 도대체 왜 이래? 뭔가 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 사람은 어쩔 땐 되게 괜찮은 스타일을 가졌지만 어쩔 땐 정말 쟤 왜 저러고 다녀?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는 패션 테러리스트적인 모습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을 나이대는 언제인지 한번 나이대를 보도록 할게요. 언제쯤 결혼하면 좋은지 이 사람이랑. 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을 나이대는요. 여러분들의 한창 매력이 물이 올랐을 때 하면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일적으로 성공하고 주목을 받았을 때 하면 좋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이제 여자분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외모가 한창 물이 올랐을 때라는 거는 뭐 20, 30대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남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을 때 나이. 그러니까 20대 중후반? 그 정도에 하면 좋을 거고, 뭐 30대에도 이렇게 본인의 외모에 물이 오를 수 있잖아요. 이건 뭐 각자 개인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외모가 굉장히 빛이 나고 본인이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었을 때 만나면 좋다, 결혼하면 좋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이 굉장히 잘 나갈 때, 외모에 물이 올랐을 때, 그때 하면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결혼 생활 모습 봅시다, 한번. 두 분의 결혼 생활 모습은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해나가요. 근데 이 상대방은 약간 느낌이 그냥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이 묻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냥 여러분들의 병풍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면 좀 답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성에 안 찰 수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왜 이분이 연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연하일 경우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대방을 거의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자식처럼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내가 괜히 결혼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두 분은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대요. 있지만, 어떤 그런 열정의 갭 차이 때문에 아니면은 이 상대방이 진짜 여러분들보다 많이 연하면 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되게 많은 걸 가르쳐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나고 좀 갈등이 생기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주의한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고 포용해주고 이런다면은 괜찮다.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궁합을 봐드리도록 할게요. 겉궁합, 속궁합, 동궁합, 양가궁합. 자, 우선은 겉궁합 한번 봅시다. 두 분의 겉궁합. 두 분의 겉궁합은요. 와, 진짜 남들이 봤을 때, 와, 어떻게 저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만난 거야. 진짜 천생연분이다. 소리가 나온대요. 너무나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들이 고른 이 카드도 투 오브 컵 카드거든요. 근데 남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정말 여기에 그려진 백조처럼 여기에 그려진 물고기처럼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그래서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적이게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잘 맞는 부분도 있대요. 겉으로. 진짜 콩짝이 잘 맞는 부분, 누가 봐도 정말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 이렇게 지금 겉궁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겉궁합은 좋습니다. 속궁합 볼까요? 속궁합 봅시다. 속궁합도 장난 아닙니다. 두 분의 속궁합도 난리가 나요. 특히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장난 아니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노력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과 하는 게 되게
많이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만족시켜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두 분 속궁합 장난 아닌데 끝장나요. 난리나.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진짜 겉궁합, 속궁합이 정말 좋다. 정말 진짜 천생연분이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돈궁합 봅시다. 두 분의 돈궁합은 어때요? 지금 결혼 생활에 돈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두 분의 돈궁합. 자, 두 분의 돈궁합은요. 시작은 조금 미약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이해해 나가면은 장난 아니야. 이거 돈궁합도 되게 좋아 보여, 느낌이. 그래서 두 분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가면 갈수록 돈을 불리는 속도가 붙어서 나중에는 돈궁합도 되게 잘 맞을 거예요. 재산을 불리는 속도가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돈궁합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아니, 우리 산모분들은 너무 좋은데, 다 좋은데? 다만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 상대방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속 터질 수 있다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이번 양가궁합을 보도록 할게요. 양가궁합도 과연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양가궁합. 양가궁합은요. 양가궁합도 좋네. 두 분은 양가궁합도 되게 좋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다 좋아? 우리 3번분들. 3번분들은 진짜 결혼을 천생연분이랑 하시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양가궁합도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오늘 리딩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3번이지만 이제 4번, 5번도 파봐야겠지만 되게 좋아요. 양가궁합도 되게 안정적이고 서로가 그 각자 그 양가한테 너무 잘하는 느낌으로 읽히고요. 문제가 없어요. 되게 뭔가 안정돼 있고 되게 이상적으로 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양가궁합도 되게 이상적으로 좋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다. 서로 각자 집안한테 잘하거나 아니면 서로가 양가 이제 양쪽 서로 다른 집안에 잘하거나 어쨌든 좋아요. 좋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결혼 어떤 이런 생활 모습과 궁합을 봤을 때 너무 좋다. 결혼하시면 행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영상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이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은 저한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제가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어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2, 3일 뒤에 또 더 좋은 영상 찾아올게요. 안녕. 자, 네 번째, 우리 이 보라색 카드, 더 문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야말로 결혼하기에 좋은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우선, 우리 4번 분의 장점? 결혼 상태자로서의 장점? 여러분들의 장점은요, 여러분들도 열정을 내서 정말 친밀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대방한테 굉장한 많은 행복감을 불러일으킨대요. 이게 여러분들의 장점이고요. 단점 봅시다. 단점은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결혼을 처음 시작하는데 결혼을 100% 잘해 나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좀 결혼 생활 중에 조금 이 상대방이 기대했던가는 조금 다르게 실망을 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결혼은 처음이기 때문에 완벽히 해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분 결혼 상대자로서 아주 준수하고 괜찮으신 분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의 성격과 연애의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은 기본적인 성격이 어떨까요? 성격. 이 상대방의 기본적인 성격은요. 우선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사교적이고 처음 만난 사람과도 잘 지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뭔가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분은요 똑똑해요.
똑똑하고 그리고 아마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이미 높은 위치에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격은 그러니까 약간 마치 음과 양의 조화처럼 이성과 감정이 조화가 잘 돼 있으신 분.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도 뛰어나고 이성적인 부분도 뛰어난 느낌?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어떨까요? 연애 성향.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요, 좀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은 금사빠일 확률이 좀 있다. 그러니까 마치 사귀자마자 내 알을 아도 너 나랑 사귈래 말래? 나랑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급발진하는 어떤 연애 성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 상대자로 너를 보고 있어. 아니 뭐 이거 지금 손도 안 잡고 사귀지도 않았는데 바로 내 알을 놔도 이런 느낌이야. 내 알을 놔도. 그래서 많이 이분은 그러니까 좀 금사빠 느낌도 들고 되게 뭔가 처음 보자마자 그냥 판결을 내버리는 느낌? 연애 성향이? 그래서 아마 이분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딱 봤을 때 얘는 결혼 상대자가 아닌 것 같아. 얘는 좀 그래 그럼 바로 이렇게 쳐내버리고요. 보자마자 그냥 뭔가 얘는 내가 찾던 어떤 배우자감이야 이상형이야 이러면은 이제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본인이 좋고 싫은 게 명확하시고 또 이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낫기를 바란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좀 되게 모성애적이고 좀 여러분들이 좀 여유롭고 그래서 이분을 많이 품어주고 이분을 돌봐주길 바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 가능하다면은 문제가 없을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상대방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기대려고 한다면은 이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처럼 자기를 품어주길 바라거든요. 그런 연애 성향.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직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직업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이게 탄탄하게 자리를 못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이분은 그러니까 좀 어딜들 다니면은 오랫동안 다니지 못하고 좀 그만뒀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아직은 자리를 그렇게 굳건하게 자리 잡은 느낌이 아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실망을 할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직업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알아가는 중. 본인이 뭐가 맞고 뭐가 맞지 않는 거를 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단단하지 못해요. 단단하지 못하고 본인의 어떤 적성을 알아가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애 성향이 상대방한테 기대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좀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상대를 찾고 있다는 느낌?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의 첫인상과 첫 만남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인상 봅시다. 이 상대방의 첫인상. 아이고. 이 상대방의 첫인상은요, 역시 이 상대방이 직업적으로 아직 뭔가 이렇게 탄탄한 느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첫인상은 뭔가를 계속 시도하지만 그걸 성공하지 못해서 되게 좀 힘들고 지치고 그런 상황의 첫인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쟤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숙해? 정말 답답해. 이런 좀 날카로운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인상은 이분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이분이 못마땅하게 보인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인상은 별로야. 두 분의 그러면 첫 만남의 모습 한번 볼까요? 첫 만남의 모습? 그렇지만 두 분이 마음을 통하게 되고 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쟁취하게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되게 잘 만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 욕심을 내고 손에 얻게 돼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넘어가는 느낌. 이분의 꼬심에 여러분들이 홀라당 넘어가서 두 분의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모습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외모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 분의 외모 좀 봅시다. 외모는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범생적이고, 굉장히 순수해 보이고, 굉장히 좀 너드 스타일이야. 외모가.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진짜 연하일 확률이 높아요. 지금 계속 나온 카드 느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보다 연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사회 경제적인 어떤 지위가 좀 아래인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외모를 몰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연하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여러분들도 반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 상대방의 그런 어떤 자리 잡지 못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저렇게 답답하네 애가, 아직 애가 좀 성장할 게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도 이분한테 사랑을 느낀다.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외모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한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스타일을 볼까요? 지금 약간 스타일이 나온 것 같은데, 너드 스타일이라고. 이 사람의 스타일. 확실히 이분은 여러분들보다 연하가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내가 얘를 좀 괜찮은 스타일로 만들어줘야겠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스타일로 애를 좀 탈바꿈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워서 내가 이제 냠냠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어리숙하고 약간 너드 같고 외적으로 좀 약간 뭔가 아직은 자기 스타일을 찾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서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주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는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좋은 나이는 언제인지, 좋은 때는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좋을 때는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았을 때라고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이 직업적으로 뭔가 안정이 안 된 상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이 결혼하기 좋을 때는 이 사람이 완전 직업적으로 안정을 찾았을 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결실을 이뤘을 때 하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솔직히 결혼은 어느 정도 이제 직업적,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돼야지 할 수 있지.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대방이 안정됐을 때.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잘 사는지. 두 분의 결혼 생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예쁘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시는지. 두 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결혼 생활을 하시고, 또 우리 사모분들도 이 결혼 생활에 만족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진짜 여러분들과 어울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닐까? 되게 많이 성장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제가 연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현재 어떤 경제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 생활 중에는 이 상대방 분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 있고, 또 어떤 주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큰일을 결정할 때나 어떤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는 이 상대방이 되게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 생활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기댈 수 있다는 느낌도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의 모습 되게 안정된 느낌으로 많이 보이고, 또 친구처럼 편안하고 여러분들도 만족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체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겉궁합, 속궁합, 동궁합, 양가궁합 볼게요. 우선 겉궁합. 두 분의 겉궁합. 역시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고, 두 분이 되게 쿵짝이 잘 맞는데요. 그러나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의 어떤 차이점 있잖아요. 뭐 나이 차이라든가 경제력 차이가 처음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나 봐요. 그러나 이게 갈수록 해소가 되고 뭐가 맞춰지는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의 겉궁합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자, 속궁합 볼게요. 자, 두 분의 속궁합은 과연 어떨까요? 두 분의 속궁합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많이 하는 느낌은 아닌데요. 즐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즐기기는 하는 것 같고, 또 이 상대방 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환상을 많이 가지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쨌든 이분, 특히 이 상대방 분한테는 본인이 꿈꾸던 아니면 환상을 가졌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주는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여러분들은 별로 이 속궁합을 즐기는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이 상대방 분이 좀 즐기고, 여러분들은 그냥 원래 자체가 별로 속궁합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나쁘진 않고, 그리고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 느낌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약간 섹스 리스로 갈 확률이 있다. 근데 뭐 이게 서로 그게 맞다면은 상관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는 섹스 리스 안 돼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지만, 두 분 다 그렇다면은 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좋다고 보거든요.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섹스 리스라고 해도 그냥 괜찮아 보여요. 두 분 다 섹스 리스로 갈 확률이 근데 있어 보여요. 좀 괜찮다. 그다음에 동궁합 봅시다. 동궁합은요, 진짜 이 상대방 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이 지금 안정되지 못해 있는 상태지만, 결혼을 하면 이 상대방 분이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많이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궁합은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특히 이 상대방 분이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그래서 아마 근데 처음에는 조금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력 차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안정되고 좋아질 겁니다. 동궁합은요. 자, 그다음에 양가궁합 봅시다. 양가궁합. 양가궁합은요, 양가궁합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이렇게 다만 갑자기 뭐 어느 한 본가에 뭔가 되게 잘해줘야 된다거나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괜찮다. 어쨌든 만족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느낌을 좀 얘기해준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도리를 좀 하면서 좀 거리를 둘 필요는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상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분이라면 이제 시댁이 되겠죠. 시댁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래요. 조금 상처받을 수 있다는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잘해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기본적인 도리만 하면서 그렇게 좀 거리를 둘 때 더 좋다라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괜찮아 보여요. 양가궁합은. 네. 자, 이 영상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어떤지,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은 저한테 개인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제가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마지막 5번째, 이 파란색 예쁜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에이스 오브 소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은 결혼 상대자로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여러분들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의 장점. 여러분들의 장점은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가 쌓이면요, 그 관계를 계속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이 사람만 보려고 하고 너무 상대방이랑 좋게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 상대자로서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안정성도 갖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단점은 뭔가요? 단점은 워낙에 여러분들 자체가 사회활동이 많고 또 많은 이성들한테 어필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삼각관계에 빠질 수도 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누군가와 상계관계에 빠질 수도 있어서 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좀 한마디로 결혼 생활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난다거나 다른 이성이 꼬여가지고 난처한 상황에 이렇게 든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여러분들 자체가 워낙 매력이 많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한테 자꾸 결혼 생활을 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성들이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의 성격과 연애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과 이제 결혼의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이 상대방의 성격. 이 상대방은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아까 자기 입장을 좀 많이 말을 해서 좀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좀 되게 성격이 급하거나 아니면 자기 입장만을 좀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좀 특히 이성분들이 이분을 좀 안 좋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격 자체가. 일방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 드리자면은 좀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럴 수는 있는데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은 정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공감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왜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고 앉아 있어? 이럴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이게 이제 양날의 검처럼 좋을 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을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냐 아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분은 좀 그런 면이 있대요. 그럼 연애 성향 볼게요. 연애 성향. 이분의 연애 성향은요, 진짜 그런 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함께 갈 수는 있어요. 함께 이렇게 만남을 갖고 알아갈 수는 있는데 좀 이 상대방 분이 혼자 있으려고 한다거나 일에만 몰두한다거나 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서운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좀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많이 품어주고 이해해 주신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싸움이 되거나 서로 좀 힘들게 한다거나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좀 계속 칼이 많이 나오거든요. 참으로 희한한 건 성격에도 칼이 나오지만 연애 성향에도 칼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좀 이분의 그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외로울 수 있고 좀 일방적일 수 있다. 그러나 속궁합적인 거는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은 속궁합적인 걸로는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솔직히 이게 뭐 마음이 가야지 몸이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자, 너랑 나랑 사귀는 사이잖아. 자, 너랑 나랑 결혼이자 하면 네가 무조건 속궁합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이렇게 구슬리고 마음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좀 그럴 수 있다.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 너랑 나랑 결혼할 사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그 내면을 파보다 보면은 이게 마음이 통하고 뭔가 서로 오케이가 되고 이게 사실 감정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약간 연애 성향에서도 자꾸 이성적으로 하려다가 좀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을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마지막인데 목이 막 맥혀. 마지막이라서 목이 가려고 하네요. 자, 직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의 직업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탄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약간 직업적으로 아직은 안정이 많이 되어 있는 느낌이 아닙니다. 성장을 더 해야 되고 더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직업 자체가. 그래서 좀 직업적으로는 지금 뭔가 안정을 이룩한 상황이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첫 인상과 첫 만남의 두 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첫 인상 봅시다. 이 사람의 첫 인상은요, 되게 본인의 일을 열심히 잘 하면서, 남들한테 공정하게 잘 대해주면서 본인의 소임을 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분을 봤을 때 그 나팔 소리가 울린대요. 그 소리는 여러분들이 반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헉! 이러는 거 있죠. 드디어 내가 찾던 사람이 나타났어. 이런 거.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봤나 봐요. 그러면 두 분의 모습을 볼게요. 첫 만남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되게 마음이 너무 좋은데 다가가기가 어려워. 뭐 이런 얘기 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다가가지? 난 저 사람이 너무 좋고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다가갈 수가 없어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니까 만나기는 만나는데 뭔가 그 만남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체가 이 사람이 좋기는 한데 다가가지를 못해서 자꾸 너무 힘들거나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대로 이분한테 본인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느낌. 자, 이 사람의 외모 스타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모는 어떻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스타일은 어떤지. 우선 외모 좀 보여주세요. 외모. 이 사람의 외모는요, 굉장히 수려하다. 굉장히 수려하고 또 되게 마음이 넓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내가 찾던 이상형이야, 내가 정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상형이야 라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에 드나 봐요. 그리고 굉장히 동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카드를 열어볼 때마다 좀 약간 여러분들보다 연하라는 느낌도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나이가 비슷해도 동안이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연하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스타일 볼게요. 스타일이 어떤지. 자, 이 사람의 스타일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진짜 만족할 만한 스타일과 외모기는 한데,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과연 내 곁에 있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자꾸 불러일으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람한테 다가가기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 계신 게 아닌가. 왜 자꾸 이런 관계의 어떤 불확실성, 관계의 힘듦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모 스타일은 다 마음에 들지만 뭔가 다가가기가 어려워.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과 결혼하기 좋을 나이대가 언제인지, 언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좋을 때는요, 여러분들과 이 사람 두 분 다 경제적인 안정을 이룩했을 때 하면 좋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약에 아직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다면은. 그래서 두 분 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룩했을 때 하면 좋고,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일찍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혼수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결혼을 좀 늦게 하라는 소리로 저는 보여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혼 정년기를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은 좀 늦게 하면 좋고, 또 여러분들 자체 그리고 그분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이룩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을 많이 갖췄을 때 하면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설사 여러분들이 일찍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두 분 다 일찍 뭐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어도 어린 나이에 하는 건 좋지 않은 느낌으로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결혼 생활 모습 좀 봅시다. 두 분의 결혼 생활 모습은요. 아, 정말 특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드디어 내가 꿈꾸던 결혼을 하게 됐어. 그리고 너무 다 잘 풀려. 특히 여러분들은 이분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되게 본인의 세계가 완성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분도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진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진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내조를 잘해줘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이분도 금전적으로 되게 잘 풀리고 사회적인 성공을 굉장히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각자한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로 각자가 하는 일 때문에 막상 서로 당사자하고는 접촉이 많은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네.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각자 굉장히 좋지만 개인적 서로 다 좋지만 두 분의 관계는 좀 약간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뭔가가 좀 많이 그러니까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막상 서로한테는 좀 소홀해진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의 각종 궁합을 알아봐 드릴게요. 우선은 그 두 분의 겉궁합 봅시다. 두 분의 겉궁합은요. 두 분은 각자 따로인데 진짜 겉궁합은 그냥 각자 따로예요. 너는 나, 나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좀 뭔가 각자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두 분의 결혼 생활도 각자의 일은 너무 잘 풀리고 각자의 삶은 너무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결혼의 겉궁합이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많이 그리워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좀 많이 그리워는 하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주말 부부 느낌도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주말 부부거나 아니면 기러기. 지금 부엉이가 나오는데 기러기 아빠가 된다거나 이분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속궁합 한번 볼게요. 속궁합은 그 떨어져 있는 시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잘 맞지가 않네. 아마 이거는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서 서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떨어져 있는 시간 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제 보면은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그래서 달려드는데 막상 하면은 잘 안 되는. 그래서 속궁합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그게 아마 여러분 두 분이 결혼 생활 중에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읽힙니다. 동궁합 볼까요? 두 분의 동궁합. 잠시만요. 이걸로 봐야겠다. 두 분의 동궁합은요. 그러니까 괜찮긴 괜찮아요. 근데 한쪽이 좀 많이 받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 분이 왜 아까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이 많이 못 된다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 많이 보살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벌어가지고 이분을 좀 챙겨줘야 될 수도 있다는 동궁합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다. 아니면 역으로 이 상대방이 좀 힘들 수 있다. 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궁합은 한쪽이 조금 희생을 해야 돼. 한쪽이 좀 상대방을 그냥 좀 품어줘야 돼. 이런 동궁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한 명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양가궁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가궁합. 양가궁합은요, 양가궁합은 좋을 땐 좋고 나쁠 때 조금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금전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양가가 함께 있을 때 되게 행복할 수 있는데
근데 실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실망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서 그 얘기가 나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아까 동궁합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좀 약간 희생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 상대방의 그 부모님까지도 뭔가 도와줘야 된다는 약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 그 역으로 이 상대방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반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역으로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불균형이 있어요. 돈적인 면에서나 양가 궁합적인 면에서나. 네, 어찌됐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제너럴 영상이라서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은 저한테 개인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제가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어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